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107명, 사이타마에서 19명, 치바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94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9,090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9,80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7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9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0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6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71명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107명 중 29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 등 시설 내 감염이 11명, 가정 내 감염이 9명, 지인들과의 회식에서의 감염이 7명, 직장 내 감염이 4명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의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39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은 5월 2일 이후 2개월 만의 일이며 5월 25일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전문가회의의 오미 부자장으로부터 상황 분석을 실시한 뒤 도쿄의 코이케 지사와도 회담했다고 밝히며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감염자의 70에서 80%가 20대와 30대이며 앞으로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퍼지지 않도록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PCR 검사를 폭넓게 호소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양성률 등의 전문가의 분석에서 시중에 감염이 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우선은 감염 경로를 쫓아가며 2차 감염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고 싶다.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즉시 변경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을 보고 전문가의 분석을 제대로 들으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담당상은 이제 누구도 긴급사태 선언은 하고 싶지 않고 휴업도 실을 것이다. 감염 방지책을 확실히 하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가게를 쉬거나 몸이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놀러도 가지 않는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高い緊張感を持って自治体とも緊密に連携しながら対応してまいります。 한편 도쿄의 감염 상황을 듣고 아베 총리는 취재에서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며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응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뒤 음성 확인 후 퇴원한 뒤에도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일본 호흡기학회는 폐기능 저하를 중심으로 퇴원 후 계속되는 증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음성으로 확인되어 퇴원한 뒤에도 몇 개월에 걸쳐 발열과 건태감이 지속되거나 호흡 기능 및 운동 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국내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은 국가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입원 등을 포함한 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음성으로 퇴원한 뒤의 의료비의 일부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후유증으로 보여지는 증상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호흡기학회는 폐기능 저하를 중심으로 음성 확인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러 증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의 증례를 바탕으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호흡기학회 요코야마 아키히토 이사장은 음성으로 확인되어도 폐기능 등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해외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감염자 중 어느 정도의 사람이 후유증을 겪는지 등의 자세한 실태는 아직 모른다. 증례의 데이터를 모아 조사하여 향후 대응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달부터 도입한 코로나 접촉 앱 코코아의 등록자 수를 도도부연별로 보면 가장 많았던 것은 의회의 지자체로 밝혀졌습니다. 1일 기준 489만 건이 다운로드된 이 앱에 대해 한 순위 사이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를 포함하여 미에현과 토쿠시마현, 나가사키현이 14%로 5위였으며 야마나시현이 14.3%로 4위, 사이타마현이 16%로 3위, 오사카부가 18%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이와테현이 19.2%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테현은 지금까지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라 더욱 의외의 결과입니다.
한편 가장 설치율이 낮은 지자체는 나라연으로 설치율은 3.6%였습니다. 한편 이 앱에 대해 지난달 19일에 운용이 시작된 이후 오류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처리번호의 발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오류 수정이 완료되어 3일부터 처리번호를 발행하고 접촉을 알리는 통지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앱의 다운을 받은 사람은 수정판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입국 제한의 완화에 대해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나리타 공항 검역소 등을 시찰하고 PCR 검사 체제를 강화하는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 칸사이 공항 등에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고 9월경에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놓고 감염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며 나리타 공항에서는 베트남행의 임시편의 운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토 후생노동상은 2일 나리타 공항 검역소를 방문하여 귀국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시찰하였습니다. 시찰 후 카토 후생노동상은 기자단에게 앞으로 국제적인 왕래도 확대될 것이므로 대응을 강화하고 싶다. 나리타, 하네다, 칸사이 공항을 중심으로 PCR 검사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9월경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도쿄권 일극 집중의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의 새로운 기본 방침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 창생의 새로운 기본 방침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쿄권 일극 집중의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대학의 매력 향상을 위해서 특색 있는 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국립대학의 정원 증가를 인정하는 것이나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혁 패키지를 신속하게 책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쿄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의 새틀라이트 오피스의 개설 및 리모트 워크의 추진을 지원하고 이래 지방 이전과 사원의 지방 이주를 강력히 지원할 방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회의에서 새로운 기본 방침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뒤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중의원 해산에 대해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해산과 총선거를 놓고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명분 없는 해산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은 도쿄 도내에서 강연하면서 헌법에는 내각 불신임의 결의안이 가결되어 해산하지 않는 경우는 총사퇴라고 쓰여져 있다. 무엇을 쟁점으로 국민들에게 묻는지가 없는 해산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도 있다. 지금이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도의 없는 해산은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국회 대응 방식에 대하여 야당의 질문은 힘들더라도 뒤에 국민이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자신이라면 손을 들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받고 싶다. 회견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는 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인 자민당의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은 2일 밤 도쿄 도내에서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 회식하고 각각 이끄는 파벌의 간부들도 동석하였습니다. 참석자에 의하면 니카이 간사장은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한편 키시다 정조회장에 대해 전도양양 다음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니카이 간사장의 재임 기간이 역대 1위가 됨을 축하하는 모임을 열기로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키시다 씨가 포스트 아베의 의혹을 나타내고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니카이 씨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도 니카이 씨와 회담하고 9월로 예정하고 있는 이시바파의 파티에서 강연을 의뢰하는 등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다음 총재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3일 코로나19 관련 해고나 고용해지에 대해 전망치까지 포함하여 1일 시점 31,710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 4일 2만 명을 넘어서면서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10,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한 뒤에도 고용 악화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NHK의 마에다 테루노부 회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총무성의 유식자회에서의 위성방송 수신요금 개정 등을 제언한 것과 관련하여 전체 재검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위성계약수가 늘어났음에도 수신료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싼 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NHK의 가격 인하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성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화염 덩어리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2시 30분경 도쿄 등 일본 간토지방 각지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폭음이 들리면서 집이 흔들리기도 했다는 글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으며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것이라는 영상이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화염덩어리가 상공에서 지상 쪽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잠시 후 사라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도쿄 소방청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도쿄 지역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화재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일 저녁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일본 영해에 침입한 중국 해경국 배 2척이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일본의 어선에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 사이에 들어가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3명의 부상은 없었습니다. 중국 해경국의 배 2척에 대해서는 즉시 영해에서 나오도록 경고하였습니다. 중국 해경국의 배를 둘러싸고 지난 5월에도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에 접근 및 추적하여 외무성은 중국 측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의 야시오시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총 377명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시내 15개의 초중학교 아동과 학생, 교원의 절반 수준인 총 3,454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복수의 학생에게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급식이 원인인 집단 식중독으로 단정하고 식사를 제공한 시설을 2일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저튜브였습니다.